2020년 12월 24일 정경심 교수의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방청권은 추첨으로 배부했었고 저는 꽝이어서 문틈으로 기대고 들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 벌금 5억, 추징금 1억 3,894만 4,990원을 판결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얼마나 이상한 건지 저희 김삐약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재판이 1년이나 이렇게 길고 힘들게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예상하지 못해서 제 채널은 이제 썸네일만 보면 빵리디어 하는 채널 같습니다. 이 재판의 시작은 고통받은 최성해 전 총장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취임하자 양복 재단사를 보냈다가 거절당한 고통의 최성해. 이 최성해 총장의 나는 표창장 준 적이 없다는 말이 이 재판의 시작입니다. 이 재판이 왜 이렇게 흘러갔는지 그 디테일을 말하는 언론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재판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정경심 교수의 공판은 판결까지 총 35번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기사를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특이한 게 하나 눈에 띕니다. 보통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그날 찍은 사진을 올리기보다는 기사 내용에 적절한 사진을 골라서 기사에 첨부합니다. 그런데 유독 정경심 교수는 35번 공판 기사에 매일매일 새로운 사진을 찍어서 안대를 썼는지, 옷은 뭘 입었는지, 안경은 비싼 건지 이런 게 기사로 나갔습니다. 안경 기사를 쓴 기자는 아마도 이 정보에 세금을 낼 방법을 창조적으로 찾다가 벌금을 내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한두 언론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언론사가 똑같이 매번 새로운 사진을 찍어서 아침 포털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는 검찰 측 입장만 기사로 쫙 나가고 변호인 측 변론 때는 기자들이 싹 나가버려서 기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나서야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판사를 위해 이렇게 했구나 하고 납득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또 말하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은 표창장 위조는 이중 판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검찰이 처음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날 공소장에는 성명불상의 조력자가 직인을 날인해줬다 라고 써 있었는데 이게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성명불상의 조력자도 누군지 특정을 못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최성해 총장의 주장만 가지고 기소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재판을 맡았던 송인건 부장판사는 이거 공소장 보니까 정경심 교수가 직접 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했다는 사람도 특정돼 있지 않다. 이게 재판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우리가 수사를 해보니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합니다. 그게 바로 강사휴게실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표창장 파일입니다. 그런데 송인건 판사가 보니까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부분이 시간, 장소, 권행 방식, 권행 주체까지 모든 게 다 달라서 공소장 변경을 기각합니다. 그러자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송인건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합니다. 이걸 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합니다. 그 뒤에 공소장 변경이 기각된 검사들이 선택한 방식이 아주 창의적이에요. 일단 변경하려고 했던 공소장에서 표창장 위조 혐의를 뺍니다. 그리고 그 빼낸 표창장 위조 혐의만 가지고 새로운 기소를 합니다. 이렇게 법기술자들은 사건을 3개로 쪼개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738 사건, 프린트를 뽑았다는 1050 사건, 그리고 이 2개를 빼고 정말로 죽어보라고 14개 혐의를 추가한 927 사건, 그리고 판사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임정혁 판사로 바뀌게 됩니다. 임정혁 재판부는 재판 시작부터 이 세 사건을 병합해버립니다. 그리고 선고 공판에서 직인을 찍었다는 738 사건을 무죄 내버립니다. 정경심 교수는 738 사건 때문에 구속되었는데 중간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꼬박 6개월을 감옥에서 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알고 보니까 무죄가 난 거예요. 그리고 프린터로 꼽았다는 1050 사건이 유죄가 난 겁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표창장은 1개인데 사건이 2개이고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가 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그냥 당연한 거고 이걸 왜 이렇게 했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걸 2개 다 유죄를 주면 같은 사건으로 2번을 기소한 이중 기소가 돼서 검찰이 난감해지고 그렇다고 공소 기각하자니 738 사건으로 정경심 교수가 6개월이나 옥살이를 냈습니다. 심지어 보석 신청까지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맘 편하게 이거 다른 사건이라고 치고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로 가자 한 겁니다. 그런데 왜 표창장 위조가 이렇게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었는지 이걸로 왜 검찰이 목숨 걸고 법정에 프린트기까지 가지고 와서 시연을 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검찰은 이 표창장을 제출한 모든 학교를 압수수색하고 전부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표창장 하나에 걸린 혐의가 업무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이런 걸 싹 다 갈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판결 직전에 재판부의 요청으로 공소장 일부를 변경했는데 판결문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조국 전 장관도 공범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재판이 인간적으로 끔찍한 부분은 뭐냐 하면 어머니는 재판으로 감옥에 가고 그로 인해 그 따님의 인생은 절반이 부정당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증인신문 기일을 정한 날 인정혁 판사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지만 조민 씨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가족 인질극이었다. 고양이 뉴스 원재은이었습니다. 안녕!